네, 반갑습니다. 2017년도 3월 14일 화요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 내용은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교육 내용은 오늘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노래는 끌게요. 노래는 끄고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부분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보시면 뭐 알고 계신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 보시면 에듀스탁이라는 카페고요. 위에는 저희 사무실이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최근에 올라와 있는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 여기에 보시면 3월 7일 걸 올리고 이제 목요일은 쉬고,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참고해 보세요. 뭐 과거에 몇 년 전에 올렸던 공개방송 8강자도 있고, 최근에 2월달부터인가 공개방송 했던 거 짬짬이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주식이라는 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결국은 다른 부분을 일단 다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뭐 수급이나, 원래 이제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는 수급을 먼저 체크하고요. 수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이겠죠. 기술적 분석인데 뭐 돌파나 추세를 일단 파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파악을 합니다. 재료 파악을 할 때도 보통 뭐 정상적인 종목하고, 얘는 당연히 실적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비정상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상승 이유를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보통 매매를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 포인트입니다. 주 포인트인데,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자, 이 부분은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니까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보통 이제 종목을 보면 차트상의 흐름에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을 의존하는 분들은 왜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맞나요? 대부분 이렇게 기법을 만들어내고 기법화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결국은 공통된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맞나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확률상으로 이렇게 접근 해보니까 맞더라. 그 다음에 각종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공통된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에. 하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특징들이 있는데, 물론 그룹을 지어서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종목에 다 맞아 떨어지는 기법이 있냐?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차트를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종목군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종목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정상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 흐름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이제 비정상 종목군이 있다고 치면 얘는 시장의 이슈를 그러니까 실적은 별로 무관합니다. 실적은 별로 관심을 끄셔도 되고요. 흐름이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이 보통 연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똑같은 기준을, 이런 보조지표와 이런 이동평균선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차트를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차트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대요.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어쩌고 기준선이 어쩌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엠벨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OBB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RSI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각종 이제 보조지표들을 의존합니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확률상으로 기술적 분석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에 매도를 하고 이런 판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분명히 지금 제가 일부러 그룹을 크게 두 부류를 지었습니다. 이렇게요. 두 부류를 지었는데 얘의 흐름과 얘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법화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차트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요. 굉장히 다른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루의 등락을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종목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파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 종목 중에서도 수급이 강한 종목이 있을 것이고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제가 나눈 게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쳐보세요. 얘가 하나, 그 다음에 얘 두 개, 얘 세 개. 그룹이 다 쳐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루에 파동도 막 날립니다. 막.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의 기법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을 만들었다 치고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의 기법과 얘의 흐름을 적용할 때의 기법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 높은 기법을 만들어 놓고 기법화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확률 값을 높이시려면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의존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먼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하는지 얘를 가지고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그시 올라갑니다. 지그시.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기 예를 들면 자 이런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지그시 올라갑니다. 큰 등락도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계속 추세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그냥 꿋꿋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매매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추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본인 혼자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본인 혼자 여기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적응되어 있으면요, 이 추세를 못 먹습니다. 그냥 금방 매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얘들도 보시면 그냥 꿋꿋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한번 추세가 붙으면 쉽사리 안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종목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매도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비정상 종목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게임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시면 어떤 거 할까요? 솔로에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 딱 이틀 만에 거의 60%는 날리다닙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얘가 앞으로 계속 급등을 한다 쳐보세요. 계속 급등한다 쳐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팔고 없습니다. 왜? 경험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험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DSR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급등주인데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매도하고 없습니다. 이유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군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기법화해서 내 기법을 들이대고 있는지,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은 약간 배제를 되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는. 그럼 이쪽은 이제 뭐 조금 내버려 둔다 치고 얘 두 개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그시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지 아니면 샀다 팔았다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기법을 논할 때도 보시면 이거는 급등주가 될 거라고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파동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뭐 5일선, 21선, 그 다음에 60일선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121선, 240선 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가령 지금 예를 들 때 제가 지금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 240선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동평균선 값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동평균선을 100% 배제하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제 차트에는 이동평균선이 없지만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확률값 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이동평균선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위에서 했던 말처럼 모든 종목에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느 놈은 이동평균선을 잘 타고요. 어떤 놈은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그러니까 잘 탄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동평균선만 잘 봤어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종목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냉철하게 종목을 하나를 딱 봤다.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거라고 봤으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는 이런 등락과 이런 파동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이동평균선을 사용했더니 좋은 결과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종목마다의 파동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매하는 해당 종목의 파동이나 시간, 흐름들.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한 달 올라가고 한 2개월 조정이 들어오더라. 이 종목은 이만큼 올라갔더니 항상 무너지더라. 예를 들면 상한가를 죽어도 못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죽어도 10%를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얻어터져요. 올라가면 얻어터지고 올라가면 얻어터지고 급등하면 장대 음봉 나오고 급등하면 장대 음봉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의 파동이 보통 얘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몇 프로 정도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항상 음봉으로 죽더라. 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음봉 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오더라. 얘는 보통 한 달이 올라가면 한 두 달, 세 달 자더라. 조정이 들어오더라. 그런 값들은 전부 종목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사람들도 예를 들면 크게 부류로 나누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부류로밖에 안 나눠지지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세분화를 시키면 그것처럼 종목들도 그룹을 지어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각 한 종목 내가 대응하고자 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딱 만들어 놓은 기법화에 너무 의존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자리가 오면은 매수, 이런 시그널이 뜨면은 매수, 매도, 모든 종목에 그렇게 기법화를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했더니 확률이 있더라 라는 데이터 값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대부분이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들을 놓쳐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파동이나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보통 잘 맞아떨어지는 이동평균선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5일선을 해봤더니 몇 번 맞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5일선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5일선을 해봤더니 몇 번 실패하신 분들은 7일선, 11선, 이제 각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와서 모든 종목을 그 이동평균선 값에 맞추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화를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포인트로 종목 특징을 파악을 하자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의 특징을 종목군으로 일단 형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실적주 정상적인 종목군, 비정상적인 종목군,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군, 그 다음에 이런 캔들들이 나오는 종목군,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거기에 맞는 기법,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차트를 볼 때 이런 자리들이 좋더라. 물론 그 베이스 안에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논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목군을 먼저 형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내가 기법화를 하니까 좀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딱 봤더니 음봉 3개만 나오면 양봉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 종목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네, 이익평균 평균선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일게요. 예를 하나 들어 보이면, 테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쭉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실적을 기반에 두고 올라가겠죠. 그럼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맞나요? 지지.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에 이동평균선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집어넣어 볼게요.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동평균선 다 빼고, 자, 이동평균선을 봤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동평균선은 얘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나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모든 종목에 대입을 한다 쳐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꺼내볼게요.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맞았나요? 하나도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았어요?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모든 기법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그널을 잡겠다 라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종목에 뽑아놓은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뽑아놓은 종목에 각자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의 그 종목만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또 해볼까요? 이화공룡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이화공룡은 됐고요. 비슷한 걸 해볼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관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나는 어떤 종목들을 쭉 봤더니, 이 선에만 오면은 더 이상 잘 안 밀리더라. 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분들이 볼 때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는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올라갈 때 21%가 고가입니다. 21% 고가. 얘 몇 프로냐면 19%. 얘 올라갈 때 몇 프로냐면, 얘는 좀 작은 거고, 얘 올라갈 때 몇 프로냐면 12%. 그럼 얘는 상한가를 거의 못 들어갑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그냥 아무거나 꺼낸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꺼낸 겁니다. 그럼 여기 윗골이 있는 종목들을 봐보세요. 여기에 19%, 얘 7%, 얘 11%, 얘 12%. 자, 얘는요. 10%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윗골이 다는 놈입니다. 맞나요? 무조건 윗골이 갑니다. 자, 얘 몇 프로인가요? 21%. 얘 많이 올라갔고요. 자, 얘 몇 프로인가요? 오늘 9%. 10% 정도 올라가면은 10% 올라가면 무조건 얻어맞고 튀어내려오는 놈입니다. 맞나요? 만약 유니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날 10% 넘게 올라간다. 팔아라. 근데 내 기법상에 매도 시그널이 아직 안 떴다는 이유로 RSI가 과매도권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벨롭이나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을 봤더니 아직까지 이격도나 이런 걸 봤더니 위에 있고, 그러니 나는 이 종목은 무조건 끌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실패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 매매하고자 하는 그 종목이 있다면, 일단은 그 종목의 특징이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차트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먼저 판단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법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법화를 만듭니다. 기법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든 종목에 들이댑니다.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축도 가능할 수 있다고요. 압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이런 종목들은 이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런 종목들이 구성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 라는 여러분들의 기법이 조금은 세분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런 기법들도 충분히 고안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부분을 언급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이거 다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교육을 하겠다 했던 부분이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자.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일단 정상적인 종목인지 비정상적인 종목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공개방송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한계치라는 게 있다. 떨어질 때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냥 툭 던진 말.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아무리 악재가 튀어나와도요. 그러니까 시장의 뉴스에서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언급해드렸던. 그러면 그 한계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다. 거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의 흐름으로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뭘 하는 건가요?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맞나요? 아, 이 종목은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더 이상 밀릴 한계치가 다 떨어졌다. 아무리 악재가 튀어나와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런 한계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을 해라고 했던 겁니다. 게임주 하세요. 그냥 게임주 하세요. 게임주 하면은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개방송에서 SM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더 이상 밀리기는 힘들 거라고. 더 이상 밀리기는 힘들 거라고.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이 화요일인가? 금요일. 화요일이 언제죠? 이날인가요? 쭉 떨어져도 이날인가 보다. 화요일. 이날이네요. 이게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 거다. 아무리 악재가 튀어나와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데가 바운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계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 그러면 얘는 나중에 더 떨어지지 않고 악재는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데를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는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나요? 확인하고 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게임빌이란다. 위메이드는 물론 다 언급을 다 해드린 거지만 위메이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최고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날 어떤 악재가 나왔나요? 실적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 뒤바꿔서 이때부터 바꿔서 힘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을 한다면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잘 밀리지 않는 한계선. 근데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최바닥을 찍어 놓으면 아무리 악재가 터져나와도 더 이상 잘 안 밀립니다. 그리고 와서 차트상으로 돌아선다면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의 특징을 안다면. 그러니까 종목의 특징, 그 다음에 비정상 종목을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언급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육들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아무튼 수급적으로 그런 게 맞아 떨어졌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런 특징들이 차트상으로 흐름들을 보이더라.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력해 둔 보조지표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에 맞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세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그룹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룹. 차트상의 그룹을 만드시든 수급을 가지고 그룹을 만드시든 그룹을 만들어서 그 종목의 그룹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종목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 종목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조금의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확률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시는지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주봉상의 흐름일 수도 있고 월봉까지는 굳이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주봉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봉상
그 다음에 몽상에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현재 스윙을 하는 매매 방법인지, 그 다음에 뭐 중기 이상의 매매를 하는 방법인지,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인지에 따라서도 충분히 그 특징들에 따라서 매매 방법의 컨셉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하세요. 노력을 조금 하시면 분명히 그만큼의 보답이나 그만큼의 결과치는 조금이나마 더 좋아질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됐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고, 질문이 없다면 오늘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마칠까 합니다. 왜냐면 저녁을 못 먹고 지금 방송을 하는지라 밥을 먹고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뭐 종목이 되었든 뭐 다른 게 되었든.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제 스케이핑 쪽으로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단타가 되었든 스윙이 되었든 프로그램 하나를 좀 거의 다 완성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 때도 뭔가 픽스가 되지 않으면 만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모든 종목에 그 프로그램을 다 대입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겠죠. 그 프로그램에 대입을 할 때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종목들만 프로그램에 돌아가게끔 뭔가를 저도 고민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프로그램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들 각자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머리를 짜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들 하세요. 이제 프로그램은 다 작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한 번씩 보면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이런 거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완료된 종목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될 겁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하는 거는 단축키를 만들어 놓고 따라락 돌릴 수도 있고요. 한 주만 계속 사고 한 주 계속 팔고 이렇게 단축키를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따라락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거는, 그거 뜨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닥 잘 없을 겁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따라락 돌아갈 때는 흥분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보면은 잡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도 있고요. 좋은 종목들도 뭐 좋은 종목들 나름 추세를 계속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긴 시간을 싸움하겠다 그러면 떨어질 때 한기선까지 떨어지고 돌아나가는 종목이 좋을 거고요. 내가 좀 더 짧은 매매를 한다면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매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닙니다. 엑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대동해서 만듭니다. 프로그래머를 이제 그냥 엑셀이나 프로그램을 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엑셀로 본인 혼자서 뭐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드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는 프로그래머를 끼고, 프로그래머를 끼고 작업이 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활용을 좀 하세요. 카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공개 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질문하기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될 만한 답변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1대1 상담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전부 다 올리시면 어쨌든 해결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123님께서 MTV123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매물대가 있는 곳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건지를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종목 있다고 쳐보세요. 자, 이런 종목에서 음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터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립니다. 이럴 때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음봉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짓누른다 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질문 던진 거에 도움이, 생각의 힘을 좀 길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놓고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저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자신이 있는데 모든 걸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혼자 힘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래량이 터진다. 어떻게 해야 거래량이 터지는 건가요?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계속 만들려고 하세요. 기준을. 뭐가 거래량이 터지는 건가요? 그냥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 이게 거래량 증가인 건가요? 터진 거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삼으세요. 어떤 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한 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냐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음봉인지, 아니면 전혀 매물대와 상관이 없는 고가권에서 이루어지는 음봉인지, 예를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막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차후에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 나가면서 굉장히 강한 양봉이 이 자리에서 뜬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양봉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음봉으로 굉장히 지어박는 거예요. 이게 음봉이에요. 이거 음봉이에요. 이거 음봉. 이 음봉이라고 치세요. 예, 음봉. 자, 이런 음봉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왜?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음봉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죽으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가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처럼 액션을 취해요. 양봉으로.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 여기서 음봉으로 장대 음봉을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여기 음봉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음봉은 당연히 별로죠. 왜? 올라간다고 했던 얘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진행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흐름이죠. 그러니 그냥 거래가 터지고 윗골이 달린 음봉이 좋다 나쁘다 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서 등장한 N지, 왜 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가 터진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야 거래가 터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라갔던 양봉이 뭐 80% 이상이 터진 음봉이다. 100% 이상 터진 음봉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너무 하나의 답을 구하기는 힘들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음봉이 터졌는데 예를 들면 아직까지 뭔가 재료가 남아있어요. 시장에서 계속 뉴스화가 될 거고 아직도 계속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재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벌써 발표를 다 하고 재료가 소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음봉은요 굉장히 소멸성인 음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고의 폭을 넓혀 놓으시고 해석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의 양조를 말씀하셨는데요. 3월 3일날 3월 3일날 자, 얘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자, 이렇게 음봉이 터졌지만 이날 하루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조금만 차트를 길게 해볼게요. 제가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래가 터뜨리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려고 올라옵니다. 한 방에. 그리고 나서 재료가 가치가 좋으면 여기서 버티기 들어가면서 양봉 거래가 터지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매물대까지 한번 소화만 해놓고 다시 뺍니다. 아래로. 그리고 나서 다시 소화로 올라옵니다. 이 매물대를. 근데 이날 음봉으로 죽여버립니다. 이 하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대박구치면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한 번에 해석을 하겠다 힘드시면 이게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봉인지 아니면 넘고 굉장히 고가권에서 이루어진 음봉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음봉 다음 날부터 한 이틀 3일만 놔둬 보세요. 그 종목을 한 이틀 3일만 그러면 해설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캔들 하나로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봐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얘도 보세요. 장대 음봉 거래 실렸죠. 상한가 가는가 싶더만 또 음봉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면요. 이거 다 매물 소화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제 아들내미 키즈폰을 하나 사줬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방금 전에도 아들내미입니다. 키즈폰 구한다고요? 키즈폰이 하나도 없대요. 제 지금 여기 마산이잖아요. 창원 마산인데 부산까지 가서 샀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